안녕하세요. 시니어월드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월드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 거예요. 한 컵의 온도. 혹한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 1장. 밀라노의 겨울, 그리고 마지막 출장. 2026년 2월 9일 밀라노는 얼어붙어 있었다. 체감온도 영하 18도. 스키 점프대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수준이었고 선수촌 복도에는 젖은 장갑과 스케이트 날에서 녹은 물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현장 한복판에 마크 톰슨이 서 있었다. 57세. 미국 스포츠 방송국 MBC에서 25년을 버텨온 프로듀서. 하지만 이번 출장은 취재가 아니었다. 사실상 최종 평가에 가까웠다. 출국 전날 본사국장이 그에게 말했다. 마크, 이번의 결과 못 내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 올라갈 수 있어.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다. 베이징 올림픽 때 시청률 38% 하락. 디지털 플랫폼에 밀린 전통 스포츠 특집. 젊은 제작진과 비교되는 기획력. 마크는 이미 오래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2장. 정해진 길, 그리고 지겨운 공식.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팀은 안전한 일정부터 소화했다. 금메달 후보 인터뷰. 훈련 비하인드. 눈물 섞인 가족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공식이었다. 3분 감동 스토리, 슬로 모션, 애국심 자막, 음악 고조. 문제는 시청자도 그 공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는 이야기를 아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마크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고 이제는 그것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촬영을 마치고 선수촌 식당을 지나던 저녁이었다. 마크는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식당 한쪽 구석. 전자포트 여러 대. 그 앞에 줄 선 선수들.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종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선수들이 똑같은 한국의 빨간 컵라면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냄새가 퍼졌다. 매콤하고 강렬하고 이 추위를 뚫고 들어오는 냄새. 저게 뭐죠? 작가 제시카가 물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컵라면 겉면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 한국의 빨간 컵라면이었다. 3장. 선수들의 표정. 마크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스키 선수 한 명이 면을 한 젓가락 들어 올렸다.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얼굴이 풀렸다. 얼어있던 턱이 내려오고 눈이 부드럽게 감겼다. 옆에 독일 선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거 없으면 훈련 못 버텨. 그 말이 이상하게 마크의 머릿속에 남았다. 못 버텨. 올림픽 선수들이 라면 하나로 버틴다고. 처음엔 웃고 넘길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건 한두 명의 취향이 아니었다.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마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카메라를 들지 않은 채로. 4장. 한 컵을 마셔보다. 다음날 저녁 마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구석으로 다가갔다. 프랑스 선수가 그에게 한국의 빨간 컵라면을 건넸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마크는 뚜껑을 열었다. 김이 확 올라왔다. 얼어있던 코가 한순간에 따뜻해졌다. 면을 먹었다. 뜨거웠고 매웠고 짰다. 그런데 삼킨 뒤 속이 천천히 데워졌다. 신기하게도 몸이 안쪽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마크는 깨달았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온도였다. 혹한 속에서 인간이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온도.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온기. 5장. 기획서라는 도박.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크는 노트북을 열었다. 처음엔 제목을 이렇게 썼다. 올림픽 선수촌의 이색 풍경. 지웠다. 다시 썼다. 한 컵의 위로 혹한을 견디는 사람들.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구성은 단순했다. 극한의 훈련 속 선수들. 밤마다 모이는 전자포트 앞.
음식이 아니라 버티는 도구. 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냉정했다. 스폰서 반대. 올림픽은 영웅 서사다. 라면은 아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었다. 다른 기획 제출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재검토. 재검토는 해고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에밀리 장학금 떨어졌어. 대출 알아보자. 57세. 쌍둥이 대학 등록금. 주택 대출. 은퇴 준비 없음. 마크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했다. 모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숫자가 아니었다. 혹한 속에서 두 손으로 한국의 빨간 컵라면을 감싸던 선수의 표정이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6장.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장면은 스키 점프 훈련장에서 나왔다. 점프를 마친 선수가 전신을 떨며 착지했다. 코치가 한국의 빨간 컵라면을 건넸다. 선수는 장갑을 벗고 두 손으로 빨간 컵라면을 감쌌다. 김이 피어올랐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다. 눈빛이 돌아왔다. 그건 회복이었다. 의지나 훈련이 아니라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만들어낸 회복. 그 장면을 본 순간 마크는 알았다. 이건 라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인간이 극한에서 어떻게 버티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7장. 마지막 승부. 마크는 수정 기획서를 보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다. 더 히트 댓 키프스 댐 고잉. 불가능을 견디는 온도. 스폰서는 끝까지 반대했다. 결국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시청률 기준 미달시 즉시 중단. 방송은 월요일 밤 8시였다. 마크는 호텔 방에서 실시간 그래프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처음 5분은 평범했다. 10분 그래프가 조금 올라갔다. 15분 상승폭이 커졌다. 25분 혹한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장면이 화면을 채웠다. 그래프가 급상승했다. 마크는 숨을 참았다. 최종 수치. 전년 대비 62% 상승. 국장의 문자는 짧았다. 마크 잘했다. 에필로그. 돌아오는 길. 귀국 후 인사팀 면담은 취소됐다. 해고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였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말했다. 아빠, 우리 기숙사도 그 라면 유행이야. 시험 기간에 다들 그거 먹어. 마크는 웃었다. 그날 밤 집에서 그 라면을 끓였다. 김이 올라왔다. 밀라노의 밤이 떠올랐다. 혹한 속 선수들. 전자포트 주변에 모인 작은 공동체. 언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두 손으로 한국의 빨간 컵라면을 감싸던 그 풍경. 그리고 마크 자신. 그 역시 그 빨간 컵라면 한 개 덕분에 버텼는지도 몰랐다. 그 이후 마크는 영웅 이야기 대신 사람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다. 큰 무대 뒤에 숨은 작은 온도. 버티는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 잠깐의 휴식, 누군가의 이해. 밀라노의 겨울이 가르쳐준 건 그것이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각자의 혹한을 지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 당신을 버티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게 당신의 빨간 컵라면일지도 모르니까.